네, 바로 주도주 투자 이어가시죠. 개장하고 9시 31분 52초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상승 출발해준 양시장 지금 현 시점 수급과 함께 시황 만나보고 넘어오셨는데요. 코스피는 지금 현재 3,200선 아래에서 등락을 오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과연 3,200선 위로 안착해 줄 수 있을지 전체적인 시황 분위기와 함께 오늘장의 투자 전략도 매일경제TV와 함께 그리고 현 시점의 투자 전략은 오늘 주도주 투자의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앞서 언급됐던 2차 전지로 방산으로 한번 헷갈렸네요. 방산으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간밤에 뉴스가 두 가지 나왔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날 준비가 됐다. 모스크바에 와라 라는 이야기를 또 내놓기도 했고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내놓는 가운데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참여한 푸틴 대통령, 이 가운데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공습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도 며칠 안에 푸틴 대통령과 통화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국내적인 모멘텀을 보면 K방산이 지금 현재 폴란드의 무기 전시회에 총 출동하면서 어떤 캐파를 좀 늘려갈 것인지에 대해서 전시회에 활발하게 참여를 하고 있어요. 계속 좀 한화 그룹주부터 풍산까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 방산주는 오늘 그래도 조금 보합권에서 등락을 오고 가고 있거든요. 투자 전략 현 시점에는 좀 어떻게 가져가 봐야 할까요? 방산주는 좀 일단 이 얘기들 먼저 좀 꺼내가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장시장 내지는 최근 1, 2주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회담과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면서 네, 이제 원래 종전 기대감을 만들어 갔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오늘 또 속보라고 나온 뉴스 같은 경우 사실 이미 이전에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휴전 회담을 위해서는 모스크바로 오라고 했다. 네. 이거 뭐 휴전을 하겠다는 건지 오면은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건지 모스크바라서 그런 건가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적국 한가운데로 쏙 들어가요? 끝날 확률은 확실히 좀 적어 보인다. 시장 참여자분들께서도 확실히 종전이나 휴전에 대한 가능성은 올해 내에는 일단 멀어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방산주들을 단기적으로 눌렸었던 재료성들 같은 경우에는 위와 같이 휴전의 이야기인데 완벽하게 아직 끝 매물이 지어지지는 않았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시한까지는 아직 끝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눈치 보기 싸움 중인데 지금 일단 현 상황에 대해서 일단 간결하게 정리를 하자면은 네. 러시아는 이번에 중국 전승절 행사를 통해서 뭉친 모습 보셨죠? 중국, 러시아, 북한. 이거 뭔가 약간 그런 느낌이요. 약간 그 최근 내에서 완전 3대 악의 축이 이렇게 모인 듯한 그런 느낌이 꼭 드는데 네. 지금 근데 우크라이나도 좀 계속해서 휴전에 대한 목표를 가지려고는 하지만 그 뒤에서 밀어준 뒷배들이 문제예요. 따로 유럽이 붙어 있잖아요. 네, EU. 유럽과 러시아, 중국 간에 지금 거의 대리 전쟁인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고 이권 다툼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에는 자기 이권을 챙기려는 속셈이 굉장히 강력한 만큼 유럽에서는 그런 휴전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좀 약간 무산시키는 형태를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고 최근 내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북한이 추가 파병을 또 이야기했다는 사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추가 무기 지원, 유럽에서 나토 같은 경우에는 현재 또 추가 이제 증력, 인원 파병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파병 나오면은 이거는 좀 직접적인 전면전 형태로 좀 바뀔 수도 있는 만큼 지금 현재 시장이 일단 긴장을 가지고 노려보고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방산주들 특히나 각 국가들의 방산 수출 비용 내지는 현재 국방 비용에 대해서는 줄어드는 기미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성장세는 계속해서 남아있지만 재료성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산주라고 하면은 현재 구간에서 넘어가기 위한 더 큰 재료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에는 그게 이제 3차 세계대전이다라고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가능성도 좀 열려 있다고 봐야 될까요? 열려 있는 상황이죠. 근데 가능성 퍼센테이지는 낮죠. 열은 두 대. 열어는 두 대 낮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터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죠. 그게 터지면은 분명스럽게 직간접적으로 시장 내에서 충격 영향도는 분명히 생길 거니까요. 그러니까 전쟁이 지금 장기적으로 지속되면서 시장이 전쟁에 대해서도 이제 굉장히 무감각해졌습니다. 그래서 국지전적인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고 할지언정 방산주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고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 이런 더 큰 모멘텀이 생겨야 된다. 아니면 새로운 국경지역, 새로운 지역 내에서 또 전쟁이 벌어졌다. 중동에서도 중간에 전쟁 벌어졌을 때 당시에도 방산주들이 반응을 해주는 모습까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더 큰 이슈가 아니면은 방산주들은 좀 쉬어갈 가능성,
이미 쉬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몇 가지 종목들 좀 둘러보고 갈게요. 네. 자, 그래서 방산 전시회와 수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먼저 보고 넘어갈게요. 네, 한화에어로요. 하나에어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그냥 무기 방산 수출 말고도 우주항공까지 편입이 되기 때문에 다른 방산주 대비해서 투자적인 측면에서 중장기 성장성은 계속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지금 현재 보시면은 그대로 5일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 타면서 천천히 우상향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다른 것도 하나 보실게요. 네. 이번에 연간 기준 실적 내에서 가장 실적률이 좋았던 종목이라고 한다면 저는 현대로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도 지금 보면은 휴전 기대감이 꺾인 이후로부터 휴전 기대감 나온 자리까지 딱 기술적 반등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더 가기 위한 모멘텀이 터지려면은 부담스러운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급등과 조금 더 추가적인 강한 상승을 위해서는 그런 재료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천천히 연 단위 기준 현재 국방 비용은 줄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이런 천천히 우상향 올라가는 모습은 괜찮다. 이미 다른 종목 대비해서 눌렸었던 구간을 키 맞추기 형태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 덜 올라온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도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LIG 넥슨 볼게요. LIG 넥스원이요. LIG 넥슨입니다. LIG 넥슨 같은 경우에 이제 키 맞추기가 아직 덜 나온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휴전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었던 구간만큼의 되돌린 구간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현재 수출 비중 그리고 이번에 폴란드 개혁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겹붙어 있는 만큼 수출 관련된 이슈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들이 먼저 올라간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서 재건주, 방산주 말씀드렸었던 건 이런 악재적인 뉴스만 나오지만 않는다면은 그냥 천천히 장기 우상의 형태는 유지할 수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산주는 조금 새로운 이슈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뉴스 계속해서 팔로우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 바로 넘어가 볼까요? 앞서서 제가 살짝 잘못 말했던 2차 전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뜨거운데요. 일단 장 초반에 속보가 나왔죠. SK온이 미국에서 ESS 관련 첫 수주 계약을 따냈습니다. 특히나 미국의 재생에너지 기업 플랫 아이언 에너지 개발에 LFP ESS를 공급한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어제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개발 소식도 나왔죠. 중국을 제치고 벤츠의 배터리 공급 계약 소식까지 알려왔는데 오늘 기사를 또 확인해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과 카이스트가 공공으로 연구하는 리튬 메탈 전지 충전 기술 개발에서 한 번만 충전을 해도 800km를 주행할 수 있고 10분이 살짝 넘는 기간만 충전을 해도 된다라는 기술력까지 입증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장 2차 전지 뜨겁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좀 상승에 타봐도 될까요? 타자는 소리는 아직은 바로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이것도 항상 제가 2차 전지 말씀 전해드리면서 고민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네. 중장기 성장 모멘텀이 지금 그래서 확보가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모두가 아직은 물음표를 칠 겁니다. 오늘 상승분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을 보시면은 물론 2차 전지, 미국향 진출과 관련된 종목들, ESS 수주권과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상승분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확실히 미국 진출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상승세가 강합니다. 네. 다만 오늘 장 초반 기준으로는 리튬 관련주가 굉장히 강했어요. 리튬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거의 이제 한 달 정도 다 되어가는 것 같은데 중국의 CATL이 리튬 생산 비중 줄이면서 중단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리튬 가격들이 올라갔었죠. 그래서 그럼 리튬 가격 먼저 좀 확인을 하고 가실게요. 네, 리튬 가격. 리튬 가격이 급등 나온 이후에 지금 추세는 어떨까? 계속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있나요? 아니요, 떨어졌죠. 진짜요? 떨어졌습니다. 한번 확인하고 가실게요. 리튬 가격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지난 CATL의 상승분 대비해서 지금 떨어진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리튬 변동성을 같이 보실 거면은 이 리튬 가격 차트랑 추가적으로 보실 게 미국 내 알버말이라는 기업의 흐름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알버말이요? 알버말. 코드네임으로 ALB입니다. 이거는 알버말인데 네. 알버말 같은 경우는 전일 기준 내에서 0.7% 내외 움직였습니다. 전일 물론 테슬라나 내지는 리비안과 같이 개별 기업들의 일부 호재권으로 인해서 저평가 모멘텀으로 올라온 모습이 있었어요. 이게 항상 좀 9월 달에 탄생할 수 있는 그런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슈냐? 이제 7월, 8월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월가에서 휴가 기간이에요. 8월 말에. 네. 그리고 9월 달에 리밸런싱 구간 들어가는데 그럼 이런 리밸런싱 구간에서 올라온 종목들이라고 한다면은 주가 현재 지수 대비해서 내지는 시장 대비해서 저평가 위치한 종목들 내지는 개선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입니다. 네. 2차 전지가 거기에 들어가느냐라고 하면은 가능성은 있어요. 왜? 사용처가 새로 또 생겨났잖아요. 네. 어딜까요? 로봇이라는 새로운 또 기대감과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업황이
지금 바닥은 지났다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섞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반등이 나온다는 점, 그리고 공급망 재편에 있어가지고 수혜를 받는 거기 때문에 미국향 수출 비중이 있는 기업들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서 대형 기업들 위주, SK온이나 LG에너지솔루션 위주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수주 계약 소식이 들려온 대형주 위주로 함께 투자 전략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슈, 크나큰 이슈들을 톱봐봤는데요. 그럼 오늘 장에는 과연 어떤 종목을 좀 진입을 해봐야 할까요? 상승 출발해주고 상승 탄력 이어가지고 있는 오늘 장, 어떤 종목 편입해보면 수익률 쭉쭉 올릴 수 있어요? 어제랑 오늘 연속적으로 이슈 계속 붙는 거 가지고 나왔고요. 지금 뭐 로봇 이야기 하잖아요. 네. 로봇이나 전기차나 AI나 이거 없으면은 이 사업들 못 합니다. 전력 없으면 이 사업 못 하죠. 전력 대장주, 네, 또 편입합니다. 우리 항상 꼭 들고 가요. 현재가 64,000원에 편입하도록 하고요.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스러운 대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로봇이요? 전기 없으면 어떻게 돌릴 겁니까? 그쵸, 안 돌아가죠. 못 돌아가요. 뭐 스마트 팩토리 전기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 내에서 기대를 가지고 있는 로봇, AI 이런 추가적인 신사업 성장 동력원에 있어가지고 빠질래 빠질 수 없고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게 저는 전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전력 시장이 너무 확대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미국 내 피바디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피바디. 되게 뭔가 선진국 생각나는 이름인데 네, 피바디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석탄 기업이에요. 석탄이요? 석탄 발전이요. 근데 최근에 피바디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최근 이 전력 비용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전력 필요량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석탄 발전도 되려 다시 살아나고 있다. 그래서 올해 내지는 내년까지 성장률 50% 넘게 본다라는 이야기까지 꺼내줬어요. 얼마만큼 지금 전력 필요량이 높습니까? 계속 늘어날 것이다. 맞아요. 대장의 원전주는 절대 빠지면 안 된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면서 자, 어제 기준 이야기죠. 6기가와트 규모 SMR 계약 체결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전일 계약건이 나온 거는 이제 티어 1이에요. 티어 1. 그러니까 MOU나 내지는 이제 구속력이 없는 그런 계약 형태입니다. 이제 다음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부지 계약 협정, 티어 2가 나와야 되는데 네. 티어 2 들어가면 이제 실질적으로 매출에 대한 기대치가 찍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내에서 SMR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목표치 원래 목표 주가가 43불에서 45불 사이였는데 네. 이번 60불까지 넘어갔습니다. 지난 고가를 넘어가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간밤에로 또 크게 올랐잖아요. 그렇죠. 8% 정도였나요? 간밤에 크게 올라갔고 15%가량 고점 찍은 이후에 좀 윗꼬리를 단 형태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전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새로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사실상 두산 에너빌리티 2달가량 쉬었습니다. 맞아요. 횡보 형태로 쉬었고 중간에 정말 말 같지도 않은 뉴스 가지고 한 번 더 밀었어요. 네. 저는 정말 이 뉴스 봤을 때 정말 화가 났었어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이 다시 한번 매물대를 돌파할 수 있는 시간이 다시 오지 않았나라고 싶습니다. 시장이 다시 한번 기대감을 만들고 있는 만큼 이번 하반기에 에너지 정책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 어제 설명드렸었던 것처럼 8월 기준에 LNG 수출량은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하반기 넘어갈수록 그럼 우리는 추워지죠. LNG 네. 가스까지 보시면서 자, 목표가 말씀드릴게요. 가격 전략 지난 고가 넘어가는 8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단기 추세 이탈 나오는 5만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두 앱일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시금 들어가면서 목표가는 8만 원까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손절가 5만 원도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장 남은 대응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m coming home, I've done my time. Now I've got to know what is and isn't mine. If you receive my letter telling you I'd soon be free, then you'll know just what to do if you still want me. If you still want me. Whoa, tie a yellow ribbon around the old tree. It's been 3 long years. Do you still want me? If I don't see a ribbon around the old tree, I'll stay on the bus, forget about